오늘 이제 뭐 뜨끈뜨끈하게 나온 게 있으니까 자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은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진 거죠. 공구리를 제대로 다진 거죠. 공구리를 잘 친 거지. 잘 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자 재판 중에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렇지.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된 거야. 이제 끝. 이거 더 이상 말도 하지 마 이러고 딱 확정된 이 거예요. 공구리는 못 깨는 거니까. 그렇죠. 김인섭이 누군가. 김인섭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허가방 뭐 이렇게 하면 좀 아실 것 같아. 허가방. 이분이 원래 이재명 대표랑 엄청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사무장 역할도 네. 하고 성남시장 선거 나갈 때 뭐 선대 본부장이죠. 그렇죠.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현동 사건이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직벽. 그 사람 살기 힘든 그 50m 직벽. 옹벽. 그 옹벽 거기가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기적의 종 4종 상향. 종 4종. 종 4종 상향.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쨌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사실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빼는 바람에 또 그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배임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종 4종 상향을 시켜서 건물 높고 넓게 짓을 네. 수 있게 해준 데다가 그다음 이제 나온 게 그거잖아. 성남 도경은 빠져. 빠져야 아시아 디벨로퍼가 다 먹지. 그렇지 돈을 몽창 먹잖아요. 시행을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원래 그 정바울이라고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그 사람이 한국식품연구원에 뭘 좀 해보려고 그렇지. 뭘 해도 안 해줘. 사종 상향이 뭐야? 2종도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꾸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진짜 그 거기 올라가는 게 오른쪽에 네. 한국식품연구원 있었다고 그치. 그랬죠. 올라가는 길이 많이 우리 종종 다니는 길이잖아 거기가. 제가 그 공조그만 운동에 약간 진심이었고 거기를 많이 갔어요. 남서울 그러니까. 골프장에. 근데 항상 생각을 했다고. 야 여기 어떻게 출퇴근하냐. 그렇지.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이렇게 그 금색 금박 이렇게 딱 돼 있고 초록색 현판 거기에 그 왜 있잖아요. 금속 거기다 그렇지. 이렇게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여기서 무슨 식품 연구를 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애가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는 말을 하길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 했더니 거기가 맞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느 날 봤는데 공사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 회전교차로 짓는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큰 건물이야. 아니 나중에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죠. 거기가 각도상 안 나오거든요. 각이 아예 안 나오는 데다 진 거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돼요. 처음에 대장동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백현동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더 이게 진짜라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때 이게 훨씬 대장동보다 더 센 거라고 그리고 얘기했었죠. 변한봉 변호사가 성남에서 저 당협위원장 하던 변한봉 저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변호사. 그분이 맨날 하던 백현동은 더 크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 더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연계돼 있는 재판도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그렇지. 드리면 일단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정바울 회장이 여기에다 뭐라도 좀 개발해보고 싶은데 다 성남에서 꺼져 안돼 하다가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남에 허가방. 입만 뻘끈하면 모든 게 허가가 난다는 허가방이 있다. 김인섭. 그래서 김인섭을 만나서 요거 우리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뭐 또 한바 식당 운영권까지 주겠다. 그놈의 그러니까 한바가 그냥 밥만 만들면 돈이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왜냐면 거기밖에 못 먹으니까. 그렇지. 그 좀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적적으로 2014년 16년 요때 있었던 일인데 기적의 사종 상향이 그걸 제가 되잖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종 4종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땅에는 못 지어가 있고 이 땅에는 짓는데 단독주택만 지어. 이 땅에는 짓는데 연립주택만 지어. 이 땅에는 짓는데 아파트만 지어. 이 땅에는 짓는데 주상복합도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땅이 좋겠어요?
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땅값이 돈이 많이 몇백 배 될 떨어질 거 텐데. 아니에요. 자, 땅값도. 여기는 원래 자연 녹지였어요. 그렇지 자연 녹지였잖아. 한국식품연구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 올라가는 게 오른쪽에 있었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연구원 부지정도 있고 거기 뭐 어. 연수원 하려는 땅도 있고 뭐 이렇게 노는 땅도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4개가 올라가요. 자, 일반 주거용지 그렇지. 1급, 어. 거길 지나서 2급, 3급, 그걸 지나서 지금 준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가 됐잖아요. 4개가. 이거는 전례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그 로제 아파트가 생각나네. 여기 누가 어떤 분이 아파트 하고 그거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하고 이제 돈이 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간 돈이 74억 5천만 원이에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건 어떻게 환수를 해? 뭐 어떻게 돼 이거는? 이거는 돈은? 추징을 하죠. 추징. 네, 추징이 붙잖아요, 이 그래서. 금액 전체를 네, 거의 금액에 유사하게 붙어요. 60몇 억 정도 추징이 붙었더라고 이번에. 추징이 붙으면 김인섭한테 저 정바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 행위니까 그냥 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나라로. 국고로.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전화 몇 통화하고 기적에 그렇지. 4단계 상향한 다음에 74억 5천을 받고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습니다. 참. 그러다가 이제 둘이 삐그덕거리면서 문제가 터진 건데, 근데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김인섭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겠지. 아까 허가방. 왜냐하면 정진상,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렇지. 분리가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정진상한테 연락해서 쇼 보고 결국 이재명 대표랑 짬짬짬 해가지고 네.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야 이왕 저기 돈 제대로 먹으려면 야 성남 도계공원 빠져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그것도 커. 그거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 혼자 먹겠다는 거잖아. 성남 도계공이 그래서 정진상 이재명이 200억 배임인 거야. 성남 도계공이 들어왔으면 200억은 먹었는데 그래서 네가 다 먹어.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김인섭 혼자 먹었을까? 여기서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저수지로. 저수지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김인섭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죠. 1심에서도 그렇고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마찬가지로. 5년이면 얼마 안 나왔다. 내가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나 정진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사기다. 그렇잖아요. 나 그러고 이 사람이랑 연결도 안 되고 전혀 모르는데. 그렇지. 그럼 정바울한테 하면 사기네. 사기잖아. 그럼 사기네. 근데 물론 됐으니까 또 뭐 그거 가지고 넘어갔겠지만. 뭐 실패한 사기는 뭐 끝난 거야? 근데 어쨌건 정진상과 연계됐다라는 게 증거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알선수재가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5년에 추징 60 몇 억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상향 네. 이게 4개가 됐다는 것부터가 저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고 없죠. 가끔 주변에서 하나 올리려고 막 뭐 구청 들락날락하고 막 이런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녹지 자연 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 그거 띄어 2종 일반 일단 1종으로 간 것부터가 거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을 지어 거기서부터 거기 네.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쭉 그렇지. 올라가는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란 말이야. 이 각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알잖아. 그 앞에 음식점만 있고 그러잖아. 말도 안 돼요. 진짜. 골프장 내려오는 사람들 위한 음식점들 쫙 이제 그 그래. 앞에. 거기다가 집을 지은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으려면 대단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를 네.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거기 주변에 근린 상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상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그렇지. 슈퍼마켓 가려면 뭐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아마 이게 4개로 올려갖고 준주거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인섭이 이게 유죄가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비 효과로 가는 거. 1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백현동 부부는 빼박이에요, 이제. 그러네. 협박으로 해줬다며 그렇지. 국토부. 김인섭이 부탁해서 해준 건데. 이거는 법원이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이건 서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왜 이번에 위준교사 그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 이따 제가 한번 자세히 예, 101페이지 다 읽어서 내가 빡 그게 올라가지고. 맞더라고. 그게 그 논리가 살짝 있더라고. 네. 앞에 거가 무죄니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건 김인섭이 그러니까 이게 1심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최소한 백현동 부부는 빼박 유죄. 그렇지. 이제 뭐 소위 대법 판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지금
어쨌건 이거가 이제 뭐 1심 판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대장동, 백현동 뭐 다 섞어서 중앙에서 하나 하고 있잖아요. 위증교사 이번에 판결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하는 거기에서 정진상도 빼박이에요. 정진상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겠지.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었잖아. 그렇지. 정진상이 이걸로 구속이 된 거란 지금 말이에요. 나와 있나요? 보석으로? 지금 뭐 거기도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려. 보석 조건 맨날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위반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몰랐다 그러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물론 김인섭 판결에 이재명에게 뭐 해서 어떻게 했다가 음.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정도 허가를 정진상이 마음대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이 시장이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인섭이 일단 확정 판결 나가기 때문에 대장동부터 포함한 그 큰 재판의 한 줄기인 백현동 부분은 이재명 정진상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높다. 여기는 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김인섭 재판에 지금 나오는 공무원들이 정진상 실장이랑 김인섭 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와. 그럼 형량은 어떻게 돼요? 배임부터는 크죠. 그래요? 이건 특경법이잖아. 아. 그냥 일반 형사법 형법에 있는 배임이 아니라 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배임이기 때문에 어. 일단 형량이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뭐 대장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해요. 내가 다 섞으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재판 모든 거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제 한동안은 힘들죠. 못 보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거법, 위증교사, 네. 뭐 이거 다 합치면 진짜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단순 다 유죄가 나온다면 30년 넘어요.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90이 넘어? 뭐 근데 이제 뭐 또 사면 어쩌고 하고 뭐 그런 것 뭐 있을 그러니까 수 액면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30년 넘죠. 미치겠다 진짜. 다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저렇게 집착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구나. 필사적인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해 이해 간다면 또 뭐라고 욕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김인섭의 유죄 판결이 그냥 유죄가 나왔구나가 아니라 펼쳐지는 이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어떻게든 뭔가 좀 조기 대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관계자들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것도 좀 말이 많던데 두 번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화영 선고 연기한 거. 그게 김태현 변호사는 네. 별로 큰 이유는 아니고 네. 판사가 이 판결문을 다 못 써서라는데 거의 10중 8구. 제가 맞아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럼 왜 여기서도 못 또 썼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꽤 많아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죠. 네. 원래 29일이니까 내일이었나? 내일 2시였는데 원래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재판 끝나서 선고일 잡혔는데 갑자기 3주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99.9%는 판결보다 못 써서예요. 네. 왜 못 썼어요? 아니 뭐 쓰다가 잠깐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논리를 더 해가지고 정리하면 좋지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고민이 그리고 생긴다. 사실 이화영 부사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많잖아 변호사들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트집 잡아서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꼼꼼하게 판결문을 더 좀 정치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이 재판장이야. 근데 이 혐의는 입증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확인을 더 해봐야 되나? 그럴 때는 선고기를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론 재개를 합니다. 더 들어봐. 네, 그렇지. 잠깐 더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잖아요. 그거 안 받아들인 그렇지. 거야. 변론 재개 필요 없어. 됐고. 너네 더 이상 할 거 없고 너네 증인해봐야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그거를 받았으면 또 모르겠지만 변론 재개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선고기일만 미룬 거예요. 그러면 1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또 이재명 위증교사가 무죄 나왔으니까 그래서 또 뭐 판사가 영향 받아서 또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죄 쓰려는 우리나라 판사들 그렇게 안 무식해요. 그건 아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처음부터 만약에 일부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유죄였는데 무죄 갑자기 바꿔야겠다. 그래서 3주를 연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여론 보고 이게 주인공 다시 살리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제가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뭔가 이게 의혹과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법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판사 사실 잘 몰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방송에서 막 그러고 주장을 하더라고. 그럼 안 되죠. 민주당 쪽에서 많이 그래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입장이 좀 웃기죠. 아니 선거기일이 3주 미뤄졌는데 그게 왜 갑자기 저거에도 막 들이대지? 그러니까 그게 뭐라도 유리하게 하고 싶은 거야 생각을. 근데 저도 사실 그 네. 월요일 날 그 이재명 1심에 너무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날 저녁을 5명이 저까지 네. 먹었는데 다 정치계 그 패널에다가 한 분은 또 변호사에 5명이 일치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온 게 10개월이었어. 그게 그냥 무너지니까 이게 저도 그날 생방을 보다가 멘붕이 왔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저는 진짜 막 험한 꼴 당한 거예요. 막 완전 험한 유튜브에 꼴이지. 날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2시부터 MBC에서 서영주 부대변인을 네. 하는데 MBC는 이걸 못 들고 가요. 그 생방 중에. 놓고 가야 돼. 이게 뭐 약간 방송에 영향을 준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살짝 갖고 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방송은 뭐 YTN도 틀어놓고 하는데 네. 여기는 그냥 생 MBC만 틀어놓으니까 뭐 무슨 자막도 안 보이고서 아이고 백변이 카톡으로 올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제 느낌은 2시부터 시작인데 방송이 2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2시 한 20분쯤 나오겠다 해서 네. 20분 한 지나가는데 앵커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자꾸 뭘 이렇게 듣고 하더니 갑자기 질문의 톤이 좀 바뀌어요. 약간 우리한테 무죄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느낌이야. 네. 그래서 아니 그건 봐야 되겠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해. 그러더니 딱 37분인가에 저희 속보가 아직 띄우지는 않는데 무죄랍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표정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거 내가 딱 보니까 형님이 멘붕에 사실 중간 중간에라도 봐가면서 좀 분위기 전혀 그러면은 그게 진짜 완전 멘붕이었어.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이화영 거 이거 마무리하고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오케이. 결과적으로 거의 없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1심 9년 6개월 나온 지 네. 몇 개월 안 됐죠. 얼마 안 되는데 되게 5개월밖에 빠르네. 되게 5개월밖에 안 빠르네. 됐어요. 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 사람들이 이거 언제 끝나나 다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1심에 난리를 쳐가지고 막 별거 다 하고 뭐 그렇죠. 와이프 법관 오고 기피 신청하고 막 난리 뭐. 치고 와이프 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치, 중간에 국회도 변호사 나오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5개월밖에 안 지났구나. 그렇게 해서 1심 판결 9년 6개월 나오고 5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3아웃 체인지를 드디어 그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똑같단 말이야. 내년 4, 5월이면 2심이 나와요. 만약 위헌 심판 걸고 막 그건 제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역시 변호사. 그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하려고 게 내가. 너무 많어.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3주가 연기되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5개월 만에 끝난다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구나. 그게 중요하지. 0.8평 얘기하고. 그죠? 5개월 만에 할 게 없잖아. 항소심 2심에서 다 해가지고 뭘 해도 다 안 돼. 그렇지. 변론 재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끌 게 없어. 그냥 서 있어야 되네.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이네. 그래서 이제 이 판결 결과를 11월 29일 나올 게 12월 19일로 그냥 3주만 미뤄진 것뿐이지. 네. 이 미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개월 좀 넘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1일 네. 아니 19일, 19일 2시. 19일에 봐야지. 검찰은 또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 합쳐서 15년이죠. 네, 12년 12년 하나, 3년. 3년 하나. 그러니까 이 결과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변경될 가능성이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은 빼박이거든. 외국환관리법 위반해서 뭐 그게 하나 뭐 쟁점이 그게 있다는데 무죄가 나왔죠 지난번에. 아니 그 부분이 빠졌죠. 그 부분이 예. 빠졌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래서 저는 올려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그 빵이 3이 되고 그렇지. 9.5가 12 이렇게 네. 구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게 뭐가 또 이화영이 무죄 나니까 이게 월요일 재판 때문에 그래. 트라우마. 그럴 일은 없고요. 야 진짜 그날 야 그날은 내가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그날 저 한 8개 했을 거예요. 방송 아침부터 생방 중에 하다가 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저도 판결문을 못 보고 하니까. 완전 그냥 밀폐된 공간. 그게 만약에 상대가 원래 한민수 대변인인데 한민수 의원이 그나마 법원 다행이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서영주 그나마 대변인 다행이야. 땜빵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지. 만약에 한민수였으면 거기서 훈계 듣고 야 진짜 그거는 천만다행이네. 우와. 제가 지금 요거 하고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위증교사 1심 인교사로 판결 넘어가야지. 사실 제가 그때 법원에서 설명 자료 같은 거 나온 것만 보고 여기서 월요일에 설명을 들었는데 판결문이 뒤에 녹취록 참고 자료 붙은 것까지 101페이지고 그다음에 판결문만 하면 79, 8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보통은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보면 이런 거는 언론이나 기사상으로 다 빠져 있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근데 이번 건 최초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큰 얘긴데. 판결문을 처음부터까지 제가 오늘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놓친 게 있나.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위증해달라고 했고 사실상 교사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다 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범이 처벌되는데 교사범이 처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럼 김진성은 왜 위증을 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오바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 오바해서. 오바해서 또는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 막 들은 대로만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대로 하라는 거잖아. 생각해내. 이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생각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그럼 이걸 보고 그렇게 말해줄 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탄핵이 돼요. 그 주장은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런가 하는 건 제가 이제 여쭤볼 거는 김진성이 위증을 할 거라고 예상 못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제 요거 같아요.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병양 전 시장 쪽에서 이재명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를 이재명은 믿은 거야. 나는 확실히 그거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달라고 한 게 위증 교사냐? 그 얘기 아니냐는 거야.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얘기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소 취소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달랐다는 얘기. KBS PD를 고소 취소하고 이재명으로 다 몰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언제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김성태가 다 위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변론 요지서에 들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변호사면 그거를 이재명이 신뢰를 했냔 말이야.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이재명이 믿었냔 말이야. 그러면 형 위증교사 할 때 희석 씨 요거는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요건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증이에요? 위증교사예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위증교사 할 때 그거 뭐 네 기억나는 대로 좀 해줘라. 유리하게. 내가 그때 말 맞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위증교사가 나와요. 위증교사를 그렇게 무슨 1번 그러니까 복잡해. 2번, 이거는. 3번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만 있었으면은 위증교사가 인정이 안 될 여지가 한 0. 몇 %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변론 요지서를 보냈잖아. 기억 안 나면 이거 보고 하라. 변호인 질문사항도 줬다며. 그리고 이 김진성 씨가 정진상이랑도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이재명이 김인섭이 또 나와 거기에. 그렇지. 원래 그 김진성 씨가 사업관계 거기 사업관계 있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가보부갑이죠. 압박을 받지. 당연하지. 들어줘야 되는구나. 아니 김인섭이랑 해가지고 자기도 낑겨서 거기서 좀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1심은 이렇게 좀 튀는 판결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가끔 나와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짧게 하지도 않았고 형사 사건도 좀 최대 많이 해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 전문가니까 판결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뭐 저는 이게 뭐 판사가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는 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충격이 있고 해서 잘 모르니까 네. 뭐 여러 이제 봤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 다음 날 방송 네. 가서 한 게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건 다 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심에서 복잡다기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2심의 기능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동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 아니 사실 이번 위증교사 판결은 민주당이 별로 좋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겠다. 이게 심급으로 따라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무죄 나올 확률이 높고요. 제일 좋지, 그치? 네. 예. 1심 무죄, 2심 유죄면 안녕해요, 보통. 그렇지, 야구로 쳐봐요. 1심 주자 나갔는데 더블 플레이 당한 게 낫잖아. 그렇지. 더블 플레이. 주자 없어지는 게 그렇지. 낫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아마 이게 민주당 쪽 변호사들도 위증교사 다 유죄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아니 다 그랬다니까요. 방송에서는 못해도 다 유죄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방송 나오는 민주당 패널 중에 태반이 변호사예요. 그 이재명도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SNS에 그거만 올려냈잖아요. 해경아 그거 빼고는 다 그 재판 생각했다고 선거법 빼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위증교사 하나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탄압하고 또 그 시작했잖아 또. 그리고 마치 사법 리스크 다 없어진 것처럼 뭐 그렇지. 정청래는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대고. 그날 정청래가 나갔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기도 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상황을 보면 뭐 저희가 월요일 날 워낙 항소심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뭐 여기서 더 많이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서도 이상하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고 네. 보면 되고 이게 좀 재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당연히. 항소권이 없어서. 그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봤잖아요. 이화영 5개월 걸린 예. 그러니까 항소권이 없다는 게 그거죠. 무죄를 받았으니까 무죄 받았으니까 항소 안 없다는 하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쪽에서 뭘 할 수가 없대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요거까지 하고 제가 첫 번째 아이템 끝을 낼게요. 김인섭은 유죄잖아요.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김진성. 김진성 유죄잖아요. 응. 그럼 그게 위증이었으면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그 얘기야. 저렇게 무슨 검찰이 나를 탄압했다 무슨 뭐 이게 아니라 그때 위증해가지고 위증에서 무죄 나온 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기억이 오히려-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생각해야지 그죠? 뭐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보는 시각을 딱 하나만 바꾸면 김진성의 위증으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온 거야. 그렇지. 이거 무죄 나왔다고 지가 좋아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인생을 그냥 계속 외줄타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 그 애들이 자꾸 중요한 뭐라 포인트네. 그러면 야 그때 김진성 위증한 거 유죄라며. 그럼 그때 공직선거법 무죄가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막 뭐 재심 얘기했길래 재심은 안 돼요. 재심은 유죄인 사람이 무죄로 갈 수만 있고 무죄 판결에 나온 걸 재심이 안 됩니다. 그러네 또 이익이 그지 같아요.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 그때 무슨 뭐 하여튼 유죄가 나온 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또 재심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그때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뭐 검찰이 뭐 어쩌고 뭐 이걸 할 때가 아니라고. 그때 그 복잡해요. 그때 무죄 나온 그 쟁점이 세 개였어요. 그렇지. 형님 강제 입원한 게 맞냐? 네, 그 발언 그렇지. 강제 입원 안 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그렇지. 그 내가 몰려가지고 KBS PD 사칭 나 그거 네. 죄 없다. 그다음에 저 대장동 대장, 5,500억 그 세 개였는데 네. 다 무죄 나왔다가 1심에서 2심에서 형님 정신병원 그것만 300만 원 나왔다가 대법에서 권순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시 뒤집혀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잖아. 맞아요. 복잡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위증이 있었고 무죄가 나왔다면 오히려 그 판결에 대해서 자기 잘못된 걸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늘 문제지만 기대도 안 해.